여러분이 저한테 설명 들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해다. 순물질과 그렇지. 혼합물로 나눕니다. 자, 봐요. 순물질은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소가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고등학교 때는 요 영어로 배운다 했어. 혼원소 물질 하고요. 원소가 두 종류가 결합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얘는 호단소 물질이니까요. 그림의 모형이 한 종류예요. 이렇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호단소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화합물은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 잘 봐. 두 가지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결합한 모습이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괜찮아? 이게 화합물이야. 자, 호단소 물질의 예 들어볼게요. 모든 금속이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철이나 또는 산소기체, 수소기체 이런 것들이 다 호단소 물질. 근데 화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나 뭐 물이나 메테인이나 너네 에탄올이 잘 나오더라고요. 에탄올이 요거거든요.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에탄올인데 그 에탄올도 화합물로 들어갑니다. 됐죠? 오케이. 자, 혼합물이요. 혼합물은요. 원소가요. 아니라 물질이요. 즉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순물질이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는데 가라앉는 물질이 없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무슨 혼합물? 균일혼합물. 오케이. 자, 얘도 순물질 두 개가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면 무슨 혼합물이냐면 불균일혼합물이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화합물이 이렇게 있어. 똑같이 화합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소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 모습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때는 혼합물로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화합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화합물이 예를 들어 있는데 이때는 모습이 좀 뭐가 다르냐면 한 곳에 막 이렇게 모여있어. 여긴 없고. 그러면 불균일혼합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라앉는 물질이 있고 가라앉는 물질이 없는 거. 가라앉는 물질이 없는 거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기요. 공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초요. 소금물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균일혼합물로 들어갑니다. 그 불균일혼합물은 뭐가 있냐면 우유나 암석이나 흙탕물이나 이렇게 가라앉는 물질이 있는 걸 우리는 무슨 혼합물이라고 부른다? 불균일혼합물이라고 부른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순물질은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요. 자, 물질의 특성이 뭐죠? 물질의 특성이 뭐야? 물질의 특별한 성질. 그게 뭔데? 끓는 점. 밀도. 그래서 녹는 점. 삼성부터 먼저 쓰자. 녹는 점. 그 다음 뭐 있어? 어는 점. 그래요. 밀도. 그리고 배열. 용해도. 용해도 하고요. 배열은 아니고요. 겉보기 성질이라고 쓰시면서 겉보기 성질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색깔, 냄새, 맛, 결정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의 특성인데 걔네들은 일정한 거야. 순물질은 일정한 거야. 괜찮아? 근데 잘 봐요. 혼합물이요. 잘 보세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치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 잘 보세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데 얘는 웃긴 게 순물질의 성질은 가져야 같지 않아요? 맞아요. 가져요. 성질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요, 소금하고요, 물을 섞어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거? 소금물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소금물이면 혼합물이죠. 그죠? 근데 소금물을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나? 짜요. 짜요. 오케이. 소금도 네. 짜요. 그러면 소금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봤어요.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물이요. 염화 코발트 종이를요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푸른색이. 소금물도 염화 코발트종이 갖다 대면 뭐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순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갖는 거 맞죠? 근데 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죠? 이걸 맞출 줄 아셔야 돼. 성한종은 잘 나오진 않는데 시험지 한번 봤더니 해설종은 매번 나오고 송림종도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자, 이 단어를 넣으셔야 돼. 히읗, 히읗, 비읍, 이읍. 뭘까요? 히읗, 히읗, 비읍, 이음 다르다. 혼합 배열? 혼합, 배열? 배열. 맞아. 비슷해요.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이해하셔야 돼. 제가요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소금물에다가 방울토마토를 넣으면 가라앉는데요. 아니 위로 뜬대요. 문제에서. 물에다가 넣으면 가라앉고요.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소금물에다 넣으면 위로 뜬대요. 그런데 넣어봤더니 뭐야 가라앉는 거야.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있었어.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뭘 넣으래? 소금을 넣으래. 소금을 더 넣어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확 뜨는 거야. 뭐야? 처음에도 소금물이었고 소금을 더 넣었을 때도 소금물인데 밀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앞에 있는 요 소금물일 때는요 밀도가 조금 더 작았어요. 누구보다? 방울토마토보다 작았어요. 그쵸? 그죠?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된 거야? 밀도가 점점 커져요. 무엇에 따라? 혼합 비율에 따라. 소금의 양에 따라서. 밀도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 서술하세요 라고 뭐라고 쓸 거야?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갑시다 이제. 잘 봐요. 그러면 혼합물과 진짜 순물질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 번만 해드려 볼게요. 자, 봐봐. 우리 이거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심화로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선생님이 물하고요, 소금물을요, 따로따로 가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떤 거는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오고요. 어떤 거는 수평 구간이 나오지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갔대요. 자, A는 물일까요? 소금물일까요? A는 물이에요. 자, 보세요. 물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물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혼자 이렇게 액체 상태가 있으면 열 에너지를 주면 온도를 올리는 데 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액체가 되지 않고 나는 액체를 기체로 바꿔야 돼. 바꾸는데 열을 써버렸기 때문에 온도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온도를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끓는 점. 맞아요. 끓는 점이라고 해요. 자,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해요. 괜찮죠? 그런데 B같이 소금물은요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소금물을 가열하면 물부터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농도가 더 진해져요? 연해져요? 농도가 진해지죠. 농도가 진해지면 소금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물의 기화를 뭐해요? 방해해요. 물의 기화를 방해하니까 물이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태 변화 못하니까 열을 주면 다 어디에 사용해버리냐면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해버려. 그래서 끓는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가열을 계속 하다 보면 비커가 먼저 깨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우리 예전에 에탄올 수용액 기억나세요? 에탄올 수용액 가열했을 때는요, 그래프가요, 수평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됐었죠. 이게 온도, 시간이야. 온도가 변하는 구간에 각각 에탄올과 수용액, 물이 무슨 상태인지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에탄올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처음에 무슨 상태요? 에탄올이 처음에 무슨 상태? 에탄올 무슨
상태. 그 다음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 상태야. 맞아요. 에탄올은요, 물보다 인력이 상당히 약해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상당히 물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에탄올은 몇 도씨에서 끓냐면 78도씨에서 끓고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끓어요. 오케이. 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끓냐면 인력.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어때서? 커서.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는 액 플러스 기 누구부터? 에탄올의 액 플러스 기 상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수평 구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체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됐죠? 물은요? 여기가 무슨 상태죠? 액체 상태죠. 여기는 액체 상태죠. 여기는 액체 상태요 계속.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액체 플러스 기체가 되고요. 여기 구간에 기체예요. 됐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기는 몇 도씨? 100도. 100도씨. 여기는 몇 도씨? 78. 79라고 보통 많이 써요. 79, 80이야. 어머 선생님, 에탄올 아까 78이라고 했는데요. 왜 여기 79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 아니에요? 왜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 원래는 에탄올이 78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해요? 물이 방해해요. 그래서 실제로 78도씨에서 끓어요? 끓어요? 안 끓어요? 그러면 이거 물질 특성 일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낚시 거시면 안 돼요. 잘 봐요. 여기 수평 구간 있으니까요. 액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그래프 남겨놓고. 틀려요. 왜냐면 78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몇 도씨에서 끓었어? 79도씨. 그럼 선생님 이거 100이잖아요. 자, 이거 혼합물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 수물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혼합물은 절대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끓는 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 아니요.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 성질이 달라. 인력, 그렇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달라서 그래요.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 그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달라요.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아요. 인력이 작으면 끓는 점이 낮아요. 그치요? 그래서 세로축의 온도. 자, 가로축의 시간. 일 때, 자, 보시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인력이 더 커요? A, 그치? H를 가열했다고 하면 A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거니까 A가 더 인력이 강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요렇게 해놓고 C예요. 인력이 서로 같은 거 고르래. AC. AC, BC, 그치? 자, 얘네들이 인력이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끓는 점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잘 들어. 인력이 동일하다라는 말은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인력이 동일하면 결국에 뭐가 같아? 끓는 점이 같아. 그쵸? 끓는 점이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같습니다. 됐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B하고 C 중에 누가 끓는 점에 먼저 도달했어요? B가 더 먼저 도달했죠. 그럼 양이 더 많을까 적을까? 그렇지. 끓는 점에 먼저 도달하려면 양이 상당히 적어야 돼요. 그럼 불꽃의 세기는? 불꽃의 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양과 불꽃의 세기는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다. 맞아? 틀려? 틀려요. 끓는 점 온도는 똑같아.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지 온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압력을 한번 엄청 증가시켜 볼게요. 압력을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기체를 많이 넣어주면 압력을 정말로 증가시켜주면 인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맞아요. 기체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요. 그럼 끓는 데는 어떨까? 네, 맞아요. 높아요. 그래서 기억할 게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압력밥솥은요. 수증기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리하는 동안에. 그럼 압력이 매우 크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주사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앞에를 이렇게 막고요. 여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은 다음에 이걸 갑자기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 기포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얘를 잡아 당기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러면 얘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을까 낮은 온도에서 끓을까? 그렇지. 낮은 온도임에도 끓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로 실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압력과 끓는 점은 비례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녹는 점, 어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자, 녹는 점, 어는 점은요, 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녹는 점, 어는 점은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작은 버킷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온도, 시간. 자, 다음은 고체 상태의 가열, 냉각, 곡선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물어봅시다. 자,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상태 변화. 나하고 마, 그렇죠. 나하고 마.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야. 나는 고체 상태가 무슨 상태로 변하는 구간이야? 액체 상태로 변하는 구간이고요. 마는 액체 상태가 뭐로 변하는 구간이야? 고체로 다시 변하는 구간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점이야? 고체가 액체니까 녹는 점이야. 맞아. 그러면 마는 무슨 구간이야? 어는 점이야. 자, 녹는 점, 어는 점은 대부분 다 어떻다? 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풀어볼 거야. 어디까지 풀어서 잘 보여주시냐면 32쪽 푸세요. 그리고 쭉 해서 34, 35, 36 푸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얘들아, 봐봐. 이거 못 푸는 친구 있더라고. 아까 4시 반에. 잘 보세요. 보세요. 제가 고체를 계속 가열해 볼게요, 여러분. 온도, 시간. 고체 가열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처음에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여기는 고체가 뭐로 변하는 구간? 액체로 변하는 구간. 여기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여기는 액체가 뭐로 변하는 구간? 그렇지. 기체로 변하는 구간. 여기 무슨 점? 고체가 액체니까. 녹는 점. 오케이. 여기 무슨 점? 끓는 점. 오케이. 잘 봐요. 내가 이걸 뜯어서 가로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고액기라고 써볼게요. 고액기. 자, 여기가 무슨 점이어야 돼? 녹는 점이죠. 오케이. 여기가 무슨 점이야? 끓는 점이죠. 자, 현재 온도가 20도래요. 20도인데 어떤 물질이 녹는 점이 0도씨고요. 끓는 점이 100도씨래요. 자, 20도일 때 이 물질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그렇지. 뭐? 액체. 그렇죠.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여기 액체에 들어가죠. 요 온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서 문제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주어졌을 때 현재 온도에서 무슨 상태임을 물어보는 문제 꼭 나와요. 아셨죠? 그럼 푸세요. 밀도는 그래서 즙이라고 외우세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런데 주의하실 점 잘 봐요. 부피는 양에 따라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그치요? 예를 들어 부피가 10세제곱센티미터였어요. 내가 양을 2배로 늘리면 부피가 몇이 되죠? 20이 되죠, 그치요? 그러면 양에 따라 변하니까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오케이. 이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양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 질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질량은요, 예를 들어 자, 선생님이 100g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2배로 늘리면요. 그렇죠. 200g이 되지요. 그러면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맞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피분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약분해서 그렇지.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요거 계산하면 얼마? 이것도 그래요. 약분해서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 밀도는 양에 따라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쵸? 같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맞습니다. 양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밀도는 아마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밀도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어떤 돌이요, 이 돌의 밀도를 계산을 하래. 그럼 무슨 값이 필요해? 당연히 질량 아셔야 되죠. 그죠? 질량 어떻게 될 거야? 서울에다 재면 되지. 그지? 선생님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 50g이라고 볼게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줄래? 만약에 벽돌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셔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부피 재야지, 부피. 이 돌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습이 너무 불규칙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그렇지. 처음에 10.0ml를 맞춘 눈금 실린더에다가 얘를 퐁당 넣었더니, 선생님 마음대로 15.0ml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돌의 부피 얼마야? 15에서 10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요. 5ml라고 하신 다음에 밀도 계산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오케이.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질량과 부피 그래프가 나와요. 질량과 부피 그래프는 늘 나오는 게 같은 물질 고르래. 자, 여기가 질량이야. 여기가 부피야.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선생님 마음대로 숫자 넣어볼게요. 50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 중에 누가 같은 물질? AC. AC가 같은 물질이지, 그치? 무엇이 같기 때문에? 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이 같은 물질이야. 제발 질량이 같은 거 고르지 마시고, A, B 고르지 마시고 부피가 같은 거 고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하나 더. 질량이 동일할 때는 부피가 큰 B가 더 밀도가 커요? 부피가 작은 A가 밀도가 커요? 질량이 동일할 때 부피가 어떤 게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은 게. 그렇지. A가 더 밀도가 커요? 됐죠? 하나 더. 부피가 똑같을 때는 질량이 어떤 게 밀도가 더 커요? 질량이 더 큰 게 밀도가 더 커요. 됐죠? 오케이. 그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요 그래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밀도는 온도에 따라 변한다. 맞아, 틀려? 변해요. 왜냐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밀도가 모두 달라요. 초콜릿을 고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랑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밀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봐요. 태윤아, 질량을 상태가 변한다고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안 변하죠? 그 고유한 성질이에요. 이응, 지읒, 시읒이 일정해서 그래요. 이응, 지읒, 이응, 시읒이. 이응, 지읒, 이응, 시읒. 나의 텔레파시 받으신다 보자. 이응, 지읒, 이응, 시읒. 자, 뭐죠, 여러분? 이응, 지읒, 이응, 시읒. 이응, 지읒, 이응, 시읒. 이응, 지읒, 이응, 띄고, 시읒. 이응, 지읒, 이응, 띄고, 시읒. 왜 질량이 일정해? 이응, 지읒, 이응, 띄고, 시읒. 확대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야? 고마워. 입자의 수가 동일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태연이, 그럼 부피는 누가 제일 커요? 부피요? 고체가 기체요. 커요? 그렇지, 기체가 크죠. 그리고 누가 제일 작아요? 고체. 고체가 제일 작죠? 물어볼게요. 누가 제일 커요? 온도요? 아니요. 밀도요. 온도에 따른 상태 변화로 고액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밀도는 누가 제일 커요? 고액기 중에? 이게 힌트예요. 고체요. 고체요. 그렇죠. 그 다음요. 기체. 같은 고체. 고체가 제일 커요. 그 다음요. 액체. 액체요. 그렇죠. 그리고 기체예요. 왜요? 기체가 제일 부피가 어떠니까? 커서. 부피가 크면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예요. 네. 뭐 제외하고 근데 이거. 물. 맞아, 물 제외. 물은요, 누가 제일 밀도가 커요?
액체. 액체, 그쵸. 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이요. 기체. 기체? 기체. 얼음이 크고요. 그 다음이요? 기체. 수증기요. 오케이. 얘만 그래요. 얘만 액체, 고체, 기체 순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기억하시죠? 내 그림 기억 못해요? 바다예요? 빙하예요? 수증기예요. 안 해줬다고요? 바닷물이에요. 빙하예요. 수증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밀도가 제일 커요. 오케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제일 맞아. 작아요. 제발 이 그림 기억해서 낚시에 걸리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 뭐의 영향을 또 받냐면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건 고액기 중에 누구만? 기체. 기체만. 오케이. 그래서 기억할 건 기체의 밀도를 쓸 때는 밀도를 표기할 때는 가로 열고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같이 씁니다. 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됐지요? 오케이. 용해도 갑시다. 자, 용해도가 뭐죠? 용해도 정의 알려주세요. 용매. 그렇지. 용액 아니야. 나 분명히 말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지. 그렇지. 녹는 용질이야. 용질이야. 자, 우리 고급진 단어 한번 써볼까요? 최대로 녹는을 고급지게 표현해보세요. 포화. 그렇지. 포화 상태. 최대로 포화 상태로 녹는 양을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자, 세로축을 용해도라고 잡을게요. 제가 코코아 가루를 타 마실 거거든요. 찬물에 마실래요? 따뜻한 물에 마실래요? 차가운 차가운 물에 마실 거예요? 그거 안 녹아요. 그럼 고체가루가 응앙을 씹힐 거예요. 녹이려면 뜨거운 물. 그래서 그래프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숫자 써봅시다. 여기 80도씨. 여기 내 마음대로 120이라고 잡을게요. 자, 여기는 20도씨. 여기 내 마음대로 10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쓰면 무슨 상태? 포화. 포화 상태. 오케이. 그런데 요 밑에 있으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야. 오케이. 불포화 어떻게 포화로 바꿔? 온도를 높여? 그럼 이 곡선하고 멀어지는데? 온도를 낮춰요. 오케이.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춘다. 또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어요? 용해도를 올려. 그렇지. 그러면 용해도를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누구의 양을 올린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용질의 양을 더 넣어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 과포. 과포화 상태. 그러면 포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요. 오케이. 그리고 용질을 빼거나 물을 더 넣으시면 돼요. 됐지요? 짠 거고요. 싱거운 거야. 그거 생각하고 문제 푸실 거야. 괜찮죠? 자, 석출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석출량 못 구하면 5점짜리 날라가요. 보세요. 80도씨요. 80도씨 포화 수용액 선생님 마음대로 220g이래요. 그런데 10도씨로 낮췄을 때 석출량 구하세요. 얘들아, 석출량이 무슨 뜻이야? 가라앉는 누구의 양? 용질의 양. 맞아요. 가라앉는 용질의 양을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용해도 뭐 플러스 뭐? 용매 플러스 용질. 용매하고 용질을 더한 게 용액이야. 그치? 그럼 80도씨 용해도 먼저 보세요. 자, 80도씨 용해도가 얼마죠? 120. 오케이. 용해도 120 해석해보자. 잘 봐요. 용해도 120. 용매 얼마? 100일 때 용질 20, 120. 120 그대로 쓰면서 100 빼면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죠. 120을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용액이 얼마예요? 220. 그렇죠. 그대로 나왔네. 그럼 이 안에는 물이 100이 있고 용질이 120이 녹아 있구나.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이 안에 용질이 120이 녹아 있구나. 그런데 물 한 컵일 때 10도씨에서는 몇 g이 10도가 아니네. 20도네. 말을 해줘야지. 20도일 때는 최대로 몇 g이 녹아? 10g이 녹지. 요만큼만 녹는데 요만큼만 녹아. 그럼 나머지가 다 가라앉는 거야. 그럼 몇 g이 가라앉아? 110. 110g이 가라앉는 거야.
태연이 이해돼? 진짜로? 괜찮죠? 자, 그래서 고체 용해도 석출량까지 계산할 줄 아셔야 돼. 마지막. 자, 그럼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 심화 문제에서 그래프가요. 자, 보세요. 세로축이 용해도고요. 가로축이 온도예요. 그런데 온도가 낮을 때 용해도가 엄청 크고요. 온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낮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거와 반대죠. 이거는 고체야, 기체야? 기체 용해도야. 이거 그래프 보시면 이거 기체 용해도라고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 무슨 말이야? 기체 용해도가 높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꼭 기억해. 맛있는 뭐 마시기? 맛있는 뭐 마시기? 기체용에도 맛있는 뭐 마시기? 맛있는 사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맛있는 사이다가 당연히 사이다 속에 무슨 기체가 많이 녹아있는 거야? 탄산수.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야 여러분 맛있다, 탄산 안 빠졌네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기체용해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 맛있는 사이다, 즉 기체용해도가 높으려면 온도가 어때야 된다고? 낮아야 돼. 압력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마개가 열려야 돼? 닫혀야 돼? 높아야 돼. 야, 높아야 돼. 그치?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기체용해도가 높아. 괜찮아? 근데 선생님들이 낚시에 걸리게 이걸 말합니다. 잘 봐요. 기포 발생량이야. 애들이 이거를 기포 발생량이 높은 게 온도 낮고 압력이 높은 건 줄 알아. 잘 들어. 기포는 물에 녹은 거야, 녹지 못하는 거야? 녹지 못하는 거. 그래, 물에 녹지 못한 거야. 물에 녹지 못했다라는 말은 기체 용해도가 높다 낮다. 기체가 물에 잘 녹았다 녹지 못했다? 녹지 못했다니까 낮다는 거야. 즉 기포 발생량이 높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 맛이 없어져야 돼. 압력은요? 낮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 푸세요. 시작.